자, 제4장 등기 절차 총론입니다. 자, 총론인데 우리가 지금 자, 어디까지 등기부까지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등기 절차 총론은 이렇게 등기 절차 총론을 뭐하고 뭐로 나눠요. 총론을 자, 이렇게 등기 절차 신청 절차, 신청 절차를 이 총론하고 이제 이 강론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등기 신청 절차, 등기 신청 절차를 뭐하고 뭐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총론하고 강론 나눈다. 총론하고. 자, 이렇게 강론으로 구분합니다. 자, 우리가 총론을 5가지 나누는데 일단 뭐가 있어요?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반 원칙. 그래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뭐예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이게 바로 자, 일반 원칙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내 이름을 등기부상에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뭐예요? 신청 적격에 관한 얘기입니다. 적격. 그 다음에 등기는 뭐예요? 누구하고 자, 그 의무자하고 권리자가 뭐예요?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죠? 그래서 뭐라고 이거 신청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공동의 원칙이고 예외가 단독이고 대립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신청서 아니면 신청정보 왜 등기는 방문 신청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 신청 방법이 있으니까 뭐하고 이거 신청인, 신청자, 신청서, 정보 플러스 뭐예요? 첨부서면, 첨부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내면 이제 등기관이 반드시 뭐예요? 접수받고 등기를 뭐예요? 등기부에 실행하고 등기를 완료된 다음에는 자, 누구한테? 권리자한테 등기필 정보를 교부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바뀌면 대장소관청에 소유권이 바뀐 사실을 통지해 주죠. 이제 그런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일반 원칙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 원칙은 뭐예요? 당사자 신청이에요. 당사자 신청주의다. 당사자 신청주의. 자, 그럼 우리가 이게 당사자 신청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적부하고 대립됐을 때 지적은 이 세금을 받으려면 갑이란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기죠. 무조건 대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얘기한다? 직권 등록주의라고 얘기해요. 직권 등록주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 무조건 세금 받아야 되니까 소유자가 신청 안 하면 무조건 해요. 근데 이 당사자 신청주의는 누가 자, 이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예요? 미등기 상태에서 뭐 내고 살다가 세금 내고 살다가 자, 돌아가시면 아들내미가 땅 팔아먹으려고 자, 등기를 신청하면 이게 신청하는 걸 받겠다니까. 당사자 신청주의. 자, 그 다음에 관공서 촉탁이다니까. 사실 뭐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주의 하나의 유형이에요. 자,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돼요. 사람들은 신청한다고 얘기하고 국가기관은 신청한다고 하지 않고 뭐예요? 촉탁한다고 표현한다. 이렇게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촉탁은 신청주의 하나의 유형이니까 자,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압류 같은 거는 빨리 해야 되겠죠. 압류 같은 거 빨리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뭐예요? 국가도 자, 국가 공공기관을 짓기 위해서 개인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렇게 등기할 때는 자, 뭐 신청도 가능하고 공동 신청도 가능하고 대리인 시켜도 법무사 시켜도 대리 신청도 가능해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시험에 우리 등기법 시간에 이 촉탁이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4가지는 기억해 두시면 돼요. 가압류하고 자, 이렇게 가압류, 압류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가압류, 가처분. 자, 그 다음에 경매. 자, 그 다음에 주택 뭐예요? 임차권 있죠? 주택 임차권에 등기 명령이 있어요. 임차권에 등기 명령에 대한 등기 명령 촉탁이 있다라고 이렇게 등기 명령 촉탁입니다. 등기 명령. 자, 이렇게 4가지만 촉탁 등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거기서 그 신청주의 원칙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데 그 다른 규정에 이제 등기관이 뭐 하는 것도 있고 직권도 있고 뭐예요? 법원에 뭐가 있어요? 이거 명령이 있다 치자는 게 그죠? 그러면 그 1번의 당사자 신청주의는 사적 자체 원칙에서 자, 당사자 신청주의 얘기하는데 자, 넘겨보시면 자, 거기 그 보충의 부동산 등기법 특별조치법상의 의무 나오죠? 그 다음에 등기법에도 의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 자, 거기 다시 61페이지에 그 당사자 신청주의의 그 3번째 다만 예외적으로 자, 등기부와 대장의 이혼화에 따른 뭐예요? 불일치 여부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멸실 등기에 1개월의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해서 이 부특법의 규정이 이제 60일 규정인데 그 내용을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사자 신청주를 뭐 이걸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가 있다. 예외. 그 예외가 뭘 주어지는 게 있어요? 의무가 주어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무가 주어지는데 의무는 뭐예요? 몇 개월의 의무가? 1개월의 의무가 주어지는 게 이게 자 부동산 등기법이다. 부등법이다. 부등법. 자 그러면 부등법은 뭐하고 이거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뭐예요? 자 뭐가 있고 등기부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을 때 자 이 지금 뭐예요? 지금 토지는 하나 있으니까 뭐하고 이거 대장하고 뭐예요? 대장하고 등기부가 뭐 해줘야 돼요?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 대장하고 등기 일치해야 되니까 만약에 뭐예요? 어디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답이라고 하는 땅에다 뭘 줬어요? 집 줬어요. 그러면 이게 대가 되겠죠? 그럼 어디에 이 표제부가 지금 뭐로 돼 있으니까 답으로 돼 있으니까 답으로 돼 있죠? 그 표제부가 답으로 돼 있으니까 자 뭐예요? 이 지금 뭐예요? 대가 됐으니까 이 지금 대장 등본 떼다가 1개월 이내에 와서 이 답을 뭐로 고쳐라는 얘기. 이 답을 대로 고쳐라. 그래서 몇 개월의 의무? 1개월의 의무가 주어졌다는 얘기.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법에는 무슨 등기하라고? 부동산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하라고 이렇게 표시 변경 등기하라고 몇 개월의 의무가 주어졌다는 게 이거. 1개월의 의무가 주어졌다. 이제 그렇게 보자는 얘기.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부특법이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 부특법이 있다. 의무가 또 주는데 이게 뭐예요? 부특법이다. 부특법. 이 부특법에는 며칠의 의무가 60일의 의무가 주어졌다. 60일의 의무가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뭐예요?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며칠의 의무가 60일의 의무가 부여가 됐다는 얘기. 그 60일의 의무가 부여된 게 그게 뭐냐는 얘기. 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뭐예요? 갑하고 라고 갑과 을이 뭐 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매매는 쌍무계약이니까 반대급부가 있는 날부터 며칠까지? 60일까지 이전 등기하고 너 을하고 병화 또 뭐예요?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이거 반대급부 잔금 지급일도 60일까지 이게 순차적으로 이정한다. 중간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며칠의 의무가 60일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뭐예요? 매매가 아닌 뭐라면 자, 이 매매인 경우도 그렇고 만약에 뭐예요? 증여인 경우 있죠? 증여인 경우는 증여는 뭐예요? 자, 편무계약이니까 이 반대급부가 아니에요. 계약 효력에 발생하면 또 60일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자, 즉 4인 증여라면 죽은 다음에 죽이니까 그건 당연히 뭐예요? 계약 효력이 언제 발생하면 죽은 다음에 발생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계약일이 뭐예요?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매매도 있고 뭐예요? 증여도 있고 이렇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거기 몇 페이지에 62페이지에 자 1번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정하는 날부터 60일 내에 이전 내기한다. 다음 계약이 취소 해제되거나 무인경 그러지 않았다 그러는데 거기 기억이 뭐예요?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전 채무이죠. 그게 매매라는 게 대가적인 채무 매매라니까 쌍무계약. 그럼 반대급부가 이행한 날부터 이 반대급부 잔금 지급이래요.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 일본간이 채무를 부담할 때는 그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 있죠. 그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이 매매보다는 뭐예요? 증여하고 매매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 잘 이해되잖아요. 증여는 뭐라고?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 왜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이냐면 일반적인 증여도 있고 뭐 사인 증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자, 그다음에 뭐라고 하면 이 매매라면 뭐예요? 잔금 지급일. 자, 어디 반대급부 날부터니까 잔금 지급일이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번에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 등기 내용을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정하는 날 얘기죠. 그러면 이 기업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 체결한 날.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때는 보존 등기 신청한 날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자 의미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이 보존 등기가 답으로 잘 등장하는 건 아니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뭐예요? 건물을 짓는 중에 자 이렇게 뭐예요? 몇 층을 3층을 줘야 되는데 2층까지만 줬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은 건물도 안 지어줬고 대장도 안 만들어줬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는 게. 그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하고라고 뭐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자 뭐가 건물을 다 짓고 사용 승인 받고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죠? 만들어지고 뭐예요?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때부터 60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니은번에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될 때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그때부터 60일이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예요? 건물을 지금 다 진 상태에서
건축물 대장도 만들어져 있고 언제든지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남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며칠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60일이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일단 자 62페이지에서는 이 보충 중에 뭐에 대해서 1번이 중요해요. 1번이 기업과 니은이 있는데 그 1번 기업과 니은이 이전 등기할 때가 중요하지 보존 등기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전 등기할 때는 한번 줄쳐놓고 꼭 받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강공소축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쌍가림은 신청주의 예외에 그래서 등기관이 뭐가 있고, 직권이 있고, 법원의 명령이 있다 그랬죠? 그거 내용은 이제 그냥 이렇게, 아하. 자, 의무 중에는 뭐예요? 의무. 자, 예외 중에는 의무가 주어진 게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관이 뭐 하는 게 있고, 직권으로 등기하는 것도 있고, 법원의 뭐에 의해서 명령에서 등기하는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봐주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사자 신청이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 촉탁이 원칙이다라고 이해되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63페이지 뭐예요? 등기 신청의 방법 중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방문 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뭐예요? 전자 신청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두 가지가 어느 하나가 원칙이고 어느 하나가 예외가 아니라 자, 이 두 가지를 기본 제도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하고 방문하고 전자 신청. 전자 신청은 뭐예요? 컴퓨터 들어가서 대부분 사이트 인터넷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신청행위가 있는데 우리가 신청행위 성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개인이 국가기관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공법상 행위입니다. 자, 했는데 뭐 이건 뭐 비정사건이고 원고 피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유효권에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일단 신청 능력 얘기하죠. 한마디로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등기를 신청하러 가는 거니까 내가 지금 등기를 신청하고 있거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건 이론적인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가 어떤 꼬마아이가 7살 먹은 애가 의사 능력이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알아. 그럼 여기 노란 봉투 들고 지금 뭐예요? 이렇게 길을 가고 있어. 그래서 얘 꼬마애 너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저 등기소 가요. 말이 안 돼.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의사 능력 있는 애가 등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4살 먹은 애가 등기를 했어요. 천재소년이에요. 근데 등기가 이루어졌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 그 한마디는 이제 뭐예요? 어디에 관한 얘기니까. 자, 유효성에 관한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넘기세요.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에 그 신청 적격이 중요해요. 그거 꼭 별표해 두시고 그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는 걸 보지 않는지. 그럼 한마디로 뭐냐면 신청 적격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상에 내 이름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자?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자. 신청 적격이라고 하자. 등기 신청 뭐라고? 신청 적격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당사자 이렇게 당사자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당사자 능력. 그럼 이 신청 적격 당사자 능력이라는 것은 어디에 등기부상에 뭐예요? 내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등기 명인이 뭐예요?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자,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뭐 할 때 등기 신청 시에 등기를 뭐예요? 등기 신청 시에 뭐가 될 수도 있고 등기 의무자도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는 또는 뭐예요? 또는 등기 권리자도 될 수 있는 뭘 말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격을 말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예요?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는 주체는 사람하고 누굴 얘기해요? 사람이 죽으니까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법인이다. 이 법인. 자, 그러면 사람의 뭐예요? 사람의 기준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다 뭐라고? 등기부상에 명의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럼 일단 딱 시험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자, 만약에 시험 문제 한 4년 전에 법무사 문제 나왔는데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가 남북으로 이제 분단돼 있는데 북한에 살고 있는 뭐예요? 주민들은 등기부상의 명의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될 것 같아요. 그거 고민할 거 없어요. 일단 북한 주민도 살아있으니까 등기부상의 명의가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우리도 옛날에 작년에 우리도 한 3년 전에 뭐가 나왔어요. 자, 시험 문제 틀린 거 그래갖고 17살 먹은 미성년자는 신청 적격이 없다. 그 틀린 답했어요. 왜? 살아있어. 살아있으면 다 뭐가 하나인 거 이거. 등기부상의 명의를 올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외국인 돼야 안 돼요. 돼요. 왜? 살아있으니까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자, 이렇게 뭐예요? 죽지 않는 사람 법인 등기를 맞춰서 법인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 뭐예요? 그 시험 문제 이제 이렇게 한번 옛날에 나왔어요. 다음 중 신청 적격을 할 수 없는 자 그래서 할 수 없는 자 그랬죠? 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일단 뭐예요? 5번이 답인데 2번에 여러분 꼬시려고 뭐라 썼냐면 지금 이제 피한정 후견이 나오죠?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한정수산자 이렇게 써 있어. 한정수산자. 자, 한정수산자 써 있는데 근데 뭐예요? 이 5번이 답인데 5번 가서 찍으면 되는데 여기 2번에서 왔다 갔다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 생각하냐면 맛이 갔는데 그 쓸데없는 얘기 생각하지 말자니까. 맛이 갔든 뭐든 간에 걔 살아있어요. 그 사람. 미쳤던 뭐든 간에 살아있다는 게. 살아있는 사람은 다 뭐가 된다는 게. 등기부상의 명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준을 딱 뭐라고 정해놓자?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예요? 절대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거기 그렇게 써있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신청 적격적 부동산 등기 명의 되고 외공인도 상호주의 인정된다. 뭐 상호주의 그런 말 신경 쓸 거 없어요. 살아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제한능력자, 종전 행위무능력자인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나오죠? 피성년 후견인. 다 뭐가 있다는 얘기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 피성년 후견인.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제한능력자. 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법인은 뭐예요? 사법인과 뭐로 공법인 나누는데. 자, 법인. 그래서 거기, 자, 그 밑에 줄에, 자, 다만 줄 쳐보세요. 다만, 공법인인 국가지방자치 중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도 이외에는 읍면 내용은 지방자치가 아니니까 인정하지 않는다 써있죠? 밑에 한번 다시 보자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그 3번이 이제 그 별표해 두시고, 그걸 내용을 보자니까. 자, 우리가 뭐가 이제, 자, 법인은 법인 등기를 마쳤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뭐 때문에, 자, 이 적격에 대해서, 자, 비법인이 문제가 되더라. 비법인. 그럼 비법인이 왜 문제가 되느냐? 비법인이. 비법인이 문제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 등기부를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민법상 이렇게 따져보세요. 민법상 따져보자. 그 민법상 따져보게 되면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만약에 뭐예요? 어느 하나의 부동산이 뭐예요? 몇 사람 이상이 2인 이상이 뭐예요? 2인 이상이 뭘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2인 이상이 소유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관계. 자, 이랬을 경우에 소유관계 갖고 있을 경우에 자, 소유관계를 갖고 있을 경우에 자, 만약에 이렇게 두 사람 이상이 소유관계를 갖고 있을 경우에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공유관계다. 또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합의관계다. 또 아니면 뭐예요? 총유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 합의총유, 공유합의총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민법상 이 공유합의총유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민법상 이렇게 뭐예요? 민법상 민법에 공유도 뭐예요? 지분이 있고 하분도 뭐가 있고 하분도 지분이 있어요. 근데 총유는 뭘 주지 않았어요? 총유는 지분을 주어지지 않았다. 왜? 생각해보세요. 총유재산은 뭔데? 만약에 종중땅이라면 생각해요. 종중땅. 그럼 종중땅이라면 종중땅에 지분까지 적으면서 또 종중땅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 조상님의 산소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총유는 뭐예요? 절대 지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 공유하고 뭐라고? 합의만 줘줬다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민법에 합의는 지분을 줬는데 등기법에 어떻게 구성되냐. 그러면 이 등기법에 부동산 등기법에는 등기부 만드는 법이니까 이렇게 뭐예요? 등기 만드는 법이니까 이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1번 여기 등기부를 이제 등기부 1번 해갖고 여기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우리 공유자 값 2분의 1 공유자 을 뭐라고? 2분의 1 이렇게 기재가 된다니까.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 공유 지분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부에 지분을 씁니다. 근데 이 합의 지분은 뭐예요? 합의 지분은 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등기부상에 합의자라고 나누긴 해요.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누구라고? 합의자. 자, 합의자 뭐예요? 갑이라고. 그 다음에 합의자 을이라고. 이렇게 나누긴 한다니. 근데 합의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이 아니 되니까 절대로 뭐예요? 이 등기부상에 합의 지분을 적으면 안 돼요. 처분도 안 되는 걸 적으면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시험 보면서 등기법 시험 보면서 뭐가 나오면 합의 지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무조건 X다 이렇게 보잖아요. 무조건 X니까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총유는 지분이 없으니까 이 등기부상에 뭐라고 이거 총유자라고 나눴을 수 없더라는 얘기예요.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묻었는 게 누구라고 이거 총유자라고 이렇게 이렇게 총유자라고
절대 나눠서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한 30년 전에는 등기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손 명의로 등기하다 보니까 이 장자가 죽으면 장손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아버지 사망했으므로 내 거다라고 뭐에 빡빡대고 우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0년 전에는 종중땅하고 뭐 종중땅과 종중하고 이 장손하고 뭐예요 소송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맨날 판례가 뭐냐면 이 땅은 김해김씨 석성공파 뭐예요 아니면 자 밀양박씨 아니면 뭐예요 저 해주씨 자 이 소유임을 인정한다. 맨날 그런 소송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비동산등기법이 자 어디에 비법인에 대해서 그 명의로 자 인격 없는 이렇게 인격 없는 뭐예요 인격 없는 사단과 뭐예요 사단과 뭐에 대해서 이 재단에 대해서 사단과 재단에 대해서 자 그 명의로 뭘 인정했다니 그 명의로 신청 적격을 뭐 해줬다는 얘기예요. 적격을 인정을 해줬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명의로 적격을 인정해 이제 줬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비법인은 누가 대표자 또는 있죠? 대표자 또는 누구는 또는 뭐예요? 또는 관리는 뭐만 하라는 얘기예요. 관리는 대리로 뭐예요? 등기만 신청하라는 얘기 신청.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물론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물론 이제 비법인은 뭐예요? 누가 있어요? 비법인은 자 비법인은 우리가 종중이 있고 그다음에 문중 있죠? 문중. 자 그다음에 교회 자 그다음에 사찰 뭐도 있고 친목회도 있고 자 그다음에 동창회도 있고 동창회 자 이런 게 다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 비법인이에요. 동창회 정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있죠? 이런 게 다 비법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데 이 문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종중이 뭐예요? 김해김씨면 자 이 문중은 뭐예요? 무슨 사면파 뭐 석성공파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자 문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이 대표자하고 관리는 뭐예요? 등기만 신청하는데 뭐가 이 대표자 관리자가 그 명의로 뭐예요? 그 명의로 누가 되고 등기 의무자가 되고 또는 뭐예요? 또는 누가 된다? 등기 권리자가 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예요? 당연히 틀린 말이다. 이걸 잘 주의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뭐예요? 여러분이 자 뭐가 나오면 비법인에 대해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의무자 권리자가 그 대표자 명의로 된다가 아니라 항상 이 명의라고 하는 말은 자 비법인에 붙는다라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니까 자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자 이 명의는 어디에 붙는가 잘 보시고 꼭 좀 잘 좀 기억해 두자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절대 그 명의로 의무자 권리자가 되는 것은 비법인이지 인기 없는 사단재단이지 대표자 관리자가 아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자 그거를 잘 여러분이 자 기억을 좀 해둬야 되겠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책을 보시면 자 거기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동그라미 3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법인 등기가 없는 종중 문중 교회 사찰 친목회, 동창회, 정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 쭉 나왔다는 게요. 그래서 거기 저기는 자, 이 권리자 문제가 대신 자격을 인정해 줬는데 자, 니은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등기부상 총유 형태로 등기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 명의로 그거 중요하다. 니은에 꼭 별표 드시고 그 자체 명의로 권리자 문제가 된다. 즉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는 뭐만 한다? 신청만 한다라고 그죠? 신청만 한다. 자, 그다음에 개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그 신청 적격의 불인정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자 뭐라고 표시하자? 자 이렇게 뭐예요? 비적격자라고 얘기하자는 게 비적격자. 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자고? 비적격자라고 표현하자는 비적격자. 비적격자다. 비적격자. 자 비적격자다. 자 비적자 몇 가지를 네 가지 살펴보는데 일단 뭐예요? 태아요. 태아 얘기 나오는데 태아는 뭐예요? 태아는 일단 우리가 학설적으로 무슨 뭐 정지조건설 뭐예요? 해제조건설 얘기가 나오는데 다 그 쓸데없는 얘기예요. 뭐라 생각하면 돼요? 아직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으니까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로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자 어머니 만약에 뱃속에 있는 태아가 이 세상에 뭐예요? 태어날 확률이 100%인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자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있다는 얘기예요. 태아가 있다. 이 태아가 뱃속에서 태어날 확률이 100%가 아니니까 자 장래 발생할 사실이 불확실해요. 당연히
장래 발생한 사실이 불확실하니까 이거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조건이다. 우리의 조건이 뭐예요? 자, 기한은 장래 발생한 사실 확실하고 이 조건은 불확실했죠? 그 조건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지라고 하는 것은 이걸 스탑시켰어요. 정지.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뭐예요? 학설적인 걸 다 이해하고 공부하려면 자, 5년 걸립니다. 5년 걸리니까 자, 그렇게 좀 찍어서 맞는 게 중요한 거니까 간단하게 보자는 게 뭐라고 생각하자고? 아, 누구는 안 태어났다. 아, 그러니까 뭐예요? 안 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민법상 조합입니다. 민법상 조합이다. 그럼 이 민법상 뭐라고?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이 법적 성질이 뭐냐면 계약이다. 이게 동업관계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두 사람이 인간사 두 사람이 만나서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이 법률행위를 볼 때 법률행위 뭐가 있고 단독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계약이 있고 뭐가 있어요 이거 자 이렇게 합동행위가 있어요. 그럼 이 계약은 종류가 14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14가지 종류가 뭐냐면 증매, 교소, 사임, 고도연, 위임, 조종화 이렇게 조종화 이게 몇 가지 1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증여, 매매, 교환, 사용대차, 이게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여기 뭐예요? 조합, 종신정기금 하입니다. 여기 뭐 현상광고 있죠? 우리가 한 4월이나 5월 때면 개 잊어먹었다고 뭐예요? 어디다 그 전부산 때다가 붙이고 푸들, 자, 일세, 개를 찾습니다. 살해하겠습니다. 이것도 계약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 조합은 계약관계입니다. 동업관계예요.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도시 외곽의 논에다가 오리농법으로 뭐예요? 오리농법으로 이렇게 벼를 생산해서 벼를 생산했죠? 그 쌀을 생산해갖고 뭐예요? 생산됐고 자, 그 일대에 뭐예요? 일대 이 건물 허름한 건물 2층에다가 자, 뭐라고? 웰빙 쌀 조합이라고 이렇게 웰빙 쌀 조합이라고 이제 간판을 걸어놓고 자, 도종기 한 몇 대 설치해놓고 쌀을 뭐예요? 9분도, 7분도, 8분도로 깎아서 판다는 게요. 그러면 자, 그럼 만약에 그렇게 팔면 자, 이 지금 뭐예요? 이 건물의 소유권자가 웰빙 쌀 조합이라고 하는 명의를 뭐예요? 이 조합 명의로 뭐예요? 쓰지 못한다. 이게 조합 명의로. 절대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다. 이게요. 그러면 민법상 조합은 뭐예요? 자, 계약 관계고 동업 관계니까 조합 명의로 못하고 조합은 뭐라고 이거? 조합은 뭐예요? 전원의 명의로 등기하는데 이 전원 명의가 뭐예요? 합의자 명의로 등기하다. 합의자 명의. 그래서 만약에 합의자 갑, 합의자 을 뭐예요? 합의자 병 그렇게 합의자 명의로 등기를 하라.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다음에 거기 사립학교가 있어요. 사립학교. 자, 물론 뭐예요? 특별법상에 농민이 농협협동조합의 돈을 빌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등기부상의 저당권자가 농협협동조합이 된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 자, 무슨 법상에? 특별법상에 이렇게 특별법상에 뭐예요? 자, 농협이라든가 수협 있죠? 수협. 이 수협은 자, 당연히 뭐예요? 무슨 명의로? 조합 명의로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게. 왜? 법인이니까. 자, 뭐니까? 법인이니까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 법인이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다. 그럼 이 사립학교는 뭐예요? 절대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인격체가 없으니까 절대 학교 명의로 하면 안 됩니다.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종전에 백두재단의 압록고등학교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 백두재단의 압록고등학교 나오면 절대 뭐예요? 자, 이 백두재단이 소유권자지 압록고등학교는 소유권자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절대 이 백두재단의 압록고등학교 학교 명의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학교 재단 법인 명의로 한다. 학교 이렇게 학교 뭐라고? 재단 학교 재단 법인 뭐예요? 법인 명의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등기를 한다. 학교 재단 명의 등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읍면이동 얘기입니다. 읍면이동. 자, 앞에 지방자치단체 얘기했죠? 그래서 공법인 지방자치단체는 자, 시군구도만 가능해요. 시, 군, 구 뭐예요? 도 이게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읍면이동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읍면이동. 그래서 우리가 종전의 시험에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 하면은 뭐예요? 신청 적격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인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어디까지? 경상남도 합천군까지만 이 군까지만 가능하지. 읍면이동.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 동사무소가 있는데 이 동사무소 건물의 소유권자는 동사무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소유권자가 누구라면, 돈되면 아니게 뭐예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하면 신림동 동사무소 소유권자는 뭐예요? 관악구가 소유권자다. 관악구. 구까지만 등기부상에 명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읍면지도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어디에? 자, 니동이라고 하는 뭐예요? 동이라고 하는 행정구역 명칭이 이 비법인의 뭐예요? 비법인의 인격을 갖춰서, 비법인의 요건을 갖춰갖고, 그게 친목단체가 됐다면, 당연히 뭐로서 이거? 비법인으로서, 자, 가능하다는 게. 그래서 거기 읍면이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맨 아래 있죠? 65페이지 맨 아래 글만 써 있는데. 다만 동리에 있어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 여러분 거기다 이제 친목회라고 써놓으세요. 친목회. 법인 아닌 사단 친목회. 자, 친목회를 구성해서 그 명칭을 행정구역 동명의와 동일하게 하는 경우는 이제는 행정구역 명칭이 아니에요. 무슨 명칭이라고? 비법인 명칭이 된 거예요. 이랬을 때는 동민대표가 동명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친목단체의 명의로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19회 때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옳은 거 그랬는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대표자 관리인이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니. 당연히 왜?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은 뭐예요? 비법인이니까. 그 다음,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지만 사립학교는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왜? 국립대학교도 자, 학교 명의로 뭐예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사립도 안 돼요. 국립대학은 국가가 소유권자예요. 서울대학교 건물의 소유권자는 국가다 하는 게. 그 다음에 특별법에 설립된 농협동조합은 이건 법인체예요. 법인체니까 조합원의 합의대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농협협동조합이다는 게. 그 다음에 지방자치에도 등기 인청 적기 인정되므로 읍면은 인정된다 그러는데 읍면은 안 돼. 어디까지만? 시, 군, 구, 도까지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경상남도, 합천, 군, 가야면은 신청 적격이 있다 그러면 틀린다는 게. 어디까지만? 합천, 군까지만 가능하지 면은 안 된다는 게. 그 다음에 방금 이제 읽은 대로 동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모하는 경우에 성립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등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이제는 행정구역 명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명칭인데? 이제는 뭐예요? 자, 당연히 그 비법인의 명칭이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그 2번도 나왔지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 민법상 조합은 등기부상에 아예 이름 명의를 못 올린다 그랬어요. 근데 시험 문제 뭐로 나왔냐면 자, 근저당권으로서의 근저당권자로는 등기명이 될 수 없지만 채무자로서는 된다. 다 틀린 말이다. 채무자, 하여튼 등기부의 명의가 못 올라와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예요? 항상 우리는 어렸을 때 무슨 콩쥐 팥쥐, 홍부 놀부,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항상 이렇게 자, 하나는 좋은 사람, 하나는 나쁜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동화책을 읽음으로써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안 되겠지만 하나는 좀 되고 싶은 이런 안타까움이 이런 게 있어요. 저희를 참 그런 심리적인 걸 이용해서 출제하는 사람이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이런 걸 이제 자, 이런 걸 적였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안타까운 이 마음의 그 근거 이 독서라고 하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시기적으로 읽어야지. 만약에 신데렐라를 7살 먹은 6살이나 7살 먹은 애가 읽으면서 막 안타까웠고 12시간 넘으면 안 되는데 왜 12시간 넘으면 뭐예요? 이 호박이 마차가 호박으로 변하고 말들이 쥐로 변하니까 안 된다고 막 안타깝게 막 이렇게 막 가슴 저리고 막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만약 20살 먹은 애가 만약에 그걸 읽었어. 12시가 됐어. 애가 안 가고 있어. 미신년. 이런 식으로 막 또 저기 생각하고 막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역시 그런 그 독서도 다 이게 때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심리적인 걸 이용해서 문제가 나는데 절대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학교는 뭐예요? 사립학교는 재단법인 명의로 이렇게 재단법인 명의로 해야 되고 국립학교는 국가가 소유권하고 그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공립학교는 그 지자체가 소유권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절대 민법상 조합은 민법상 조합 명의로 절대 못 한다는 거. 합의자 명의로 합의자 갑, 합의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좀 이해해 주잖아요. 적격자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꼭 머릿속에 암기해 두시고 자, 절대 이런 거에 의해서 틀린 일이 없도록 자, 꼭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꼭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자, 이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일단 뭐에 대해서 자, 우리가 적격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